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토요일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주말엔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실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가 빌미가 된 사례도 있지만요. 과거 SNS 등을 통해서 내뱉었던 말과 글이 부메랑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들 본인도 경솔했지만 과연 각 당의 후보의 검증 장치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의 매일경제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성재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엔 매일경제, 오늘 신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감인데 뒤에 물음표 붙었어요. 자신감? 이런 겁니다. 무슨 내용일까? 자신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8면입니다. 수도권 우세 153석, 153석 더하기 알파 예상한다. 양쪽에 쌍따옴표, 큰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누가 한 말이라는 거잖아요. 자, 과연 누가 한 말이고 어느 당 관련 얘기일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판세를 종합을 해보면 지역구에서 한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좀 분석들을 평균치를 내보면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판세 분석을 나름 한 거예요. 지금 당이. 신문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매일경제 오면 기사입니다.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지지율 바닥 쳤다. 과반 승리 자신한 민주당, 그런 건데 이건 부제목을 좀 살펴볼게요. 판세 예측 이례적 공개 세몰이 나섰다.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석을 예측한답니다. 조국 혁신당, 그 조국 혁신당을 의식해서 비례는 13석 정도로 조금은 낮춘 거예요, 수치를, 목표치를. 한강벨트, 인천, 경기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당에 이낙연 영향은 없다고 자신하는 것 같답니다. 그래픽을 좀 볼게요.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민주당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자체 권역별 판세 분석, 자체라는 말을 일단 넣었어요. 중요합니다. 당이 분석한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경기 다수 지역 우세하다. 서울은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서해안 벨트로. 충청, 천안, 아산, 청주 지역 박빙 우세. 당진, 논산, 계룡, 금산, 증평, 진천, 음성은 박빙. 대전은 박빙구도, 호남은 압도적 우세라고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 근거에는, 바닥에는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의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는 세 곳 모두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른쪽 갑니다. 동해안 벨트 갑니다. 강원 갑니다. 강원 전체 판세가 쉽지 않지만 춘천, 원주에서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 전통적 강세 지역이다. 대구, 경북 압도적 열세다. 부산, 울산, 경남 인물 우위 지역을 승리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판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 관련 얘기니까. 그 정한 지난주 한 2주 전만 해도요. 이른바 이제 언론들 표현이긴 합니다만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등이 막 난무해가지고 막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지난주도 우리가 그 얘기 했었지만 지지율 바닥을 쳤다고 이제 민주당은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보다는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총선이 20여일 앞두고 이렇게 판세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또 이례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 지적 주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공천이 다소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실망하신 지지층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 차원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좀 민주당이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결코 이 어제 판세 분석이 오만함이나 자만함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수의 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53석이라는 것을 사실 20 며칠 앞둔 총선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지도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의회에서만큼은 과반을 민주당에게 주셔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이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코 뭐 자만한다거나 지금 판세를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지금 여기 제목 하나 볼게요. 매일경제 오면 기사의 부제목이긴 합니다만, 소제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공식 전망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강전의 부위원장님, 네. 조금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민주당이 이런 판세 예측을 하는 게 네. 글쎄요. 바짝 긴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의치 않는 겁니까? 뭐 어떤 분위기일까요? 국민의힘은 긴장해야죠. 그렇지만 민주당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때까지 국민들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늘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판세의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당 내에서만 자료를 확인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러한 태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고개를 들면 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여주신 저 매일경제에 있어서의 자료를 봐도 결과적으로는 박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153석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박빙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께 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많은 실망하셨다는 거 알고 그 이후에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25일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해서 네. 저 박빙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의 우세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자체 판세, 권역별 판세 분석에도 박빙이라는 글자가 곳곳에 등장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른바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자, 동아일보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 앞서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이 했던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제목에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최대 153석 플러스 알파를 예상한다. 앞서 한병도 전략본부장 얘기했었죠. 총선 26일 앞두고 어제 상황, 어제 얘기했던 거니까 총선 26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총선 25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총선 26일 앞두고 이례적, 앞서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님 하셨던 표현이죠.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는 이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취재를 좀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민주당 내에선 왜 이런 자체 분석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을까? 왜 신문조차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달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선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역구 120석 정도를 예상했는데 당 지도부가 당 지지율이 다시 확실한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칸에 옮겨가 좀 볼게요. 또 있습니다. 내용은 민주당이 판세 공개 시점을 앞당긴 건 열세에서 박빙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해서 지지율 회복세 국면에서 더욱
지지층을 결집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박 사건. 앞서 장현주 부위원장님이 딱 해석한 걸 그대로 지금 언론도 쓰고 대박 사건입니다. 역시 예리한 분석해 주셨는데 하나 더 볼게요. 한 문장 더 볼게요. 오른쪽 갑니다. 하지만 현재 판세들 최대 과반이라고 점 찍는 것은 점 찍은 것을 두고 당내에선 5만 프레임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동아일보의 이제 이 해설성 기사에도 봐도 앞서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역풍 우려도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하루하루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이 판세를 분석해서 공개한 부분은 또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이 공천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부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번 총선에서 내가 투표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좀 자신감을 회복하셔도 좋다. 그리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반드시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찍어주십사라는 요청을 지금 나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던지는 메시지를 거예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에서 그동안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뭐 이런 프레임 논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내가 굳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게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 그런 걱정을 집어넣으시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우리가 과반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3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넌종섭이라고 하는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네. 두 번째가 물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고 특히 사과 한 알의 값이 5,000원, 10,000원 하는 이 물가 국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네네. 세 번째는 의대 정원 문제인데 이게 너무 길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지금 너무 이게 좀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들이 지금 정권 심판론과 맞물리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민주당은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면 분명히 정권 심판론으로 이 총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뭔가 이 의석수 확보할 수 있는 판세 분석을 했다는 게 자칫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발표한 건 뭔가 다목적 포석이 깔린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중앙일보 기사를 좀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여당 보란 듯 부산을 살핀 이재명. 국민이 패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산을 간 거예요. 가서 했던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을 해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패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쎄요, 뭐 끼워 맞추기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재준 의원님, 민주당 자체 판세 분석도 뭔가 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의 강도도 상당히 거세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는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중도층 분들한테는 더 약간 좀 깊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지난 총선을 생각해 봤었을 때 민주당은 부울경 지역에선 2석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체 득표수로 봤었을 땐 4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부울경 쪽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반드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글쎄요, 표현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고 말 실수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남구에 갔었을 때 같은 경우는 박성진 후보를 오상택 후보로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는 2번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 실수는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실수에 대해 가지고 변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보 이름을 잘못 말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입틀막을 당해가지고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입틀막을 당했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는 뭐 2번을 찍어야 된다. 잘못 얘기한 거가 실수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당이 뭐 하도 욕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꾸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이 욕하는 거랑 본인 대표 스스로가 헷갈린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부울경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패륜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아마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유세 현장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본인이 당했던 그 피습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피습 사건 언급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덧붙였던 얘기가 뭐냐. 마치 뭔가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현장을 갖다가 물청소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워딩까지도 쓰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막말을 넘어서가지고 저는 가짜뉴스라고도 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글쎄요. 과연 부울경에 대해 가지고 인물 우세 지역이라고 아까 전에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세우시겠다가 했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질문이 듭니다. 네. 뭔가 지금 2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국면에서 일단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간 듯한 모양새예요. 이례적으로 판세를 예상 의석수를 공개한다는 게 일단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그걸 공개했어.